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 들리시면 인사 좀 써주십시오. 네.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안 보이시거나 안 들리시면 2번입니다. 안 보이거나 안 들리는데 번호를 못 쓰죠, 원장님. 들리시는 분들만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방이 떨어지네. 네. 네, 선생님 다 보이고 들린다고 하시네요, 원장님. 네. 네네. 자, 오늘 임유진의 그 케마토크에서는요. 우리 옆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늘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 훈남은요. 처음 보시죠, 선생님들? 네, 처음 보시죠? 네,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K마스터즈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네, 얼굴 마담이시자 원장님이십니다. 어디서 잘생긴 분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박상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고, 늘, 제가 주도로 이렇게 하다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와서 앉으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낯설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금, 부담도 스럽고 그렇네요. 네. 원장님, 오늘 그 동영상 촬영 비법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네네. 이제 케마토크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건지 포인트를 먼저 딱 요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가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갈 것으로 예측되고, 또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어려운 부분, 또 공부법 개정되면서 광고할 때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그래서 사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프리하게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 가장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또 카메라 같은 것도 사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황보영 합니다. 선생님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는 거는 다 털어놓습니다, 원래. 네. 감추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요. 네. 네, 감춘 거 있으면 제가 다 털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원장님한테 동영상 촬영하는 거, 요새 촬영하는 거 좀, 여쭤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실제로 배우기는 하는데 활용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원장님이 보여주시면서 좀 쉽게 우리 업무와 병행해서 영상 촬영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요새 또 손님들 코로나 때문에 그 워킹 손님이라고 하죠. 많이 오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나 마케팅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 사무실이나 나의 유튜브나 나의 블로그에 오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오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촬영하려면 촬영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오즈모 포켓이나 아니면 고프로나 아니면 오즈모 모바일 3 이런 것들을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DJI라고 치시면 나오는데요. 네이버에서 DJI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DJI 오즈모 OM4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요 버전이 오즈모 모바일 3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이제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Welcome back to KPXM Los Angeles, all traffic, all the time. For those of you heading on home to that special someone, here's some traffic update for downtown Los Angeles. The time is 7:30 p.m. There's a bit of buildup on 110. Should still give 请您再次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모양 자체가요. 오즈모 모바일 3랑 거의 똑같죠? 네네. 네, 오즈모 모바일 3는 똑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요게 오즈모 모바일 3, 예요. 네. 3 제품인데요. 얘랑 틀린 점이 여러분들이 요 스마트폰을 여기 거치시켜서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런 게 되게 불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쟤는 여기 부분이 동그란 자석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뒤에다가 자석을 붙여 놓으면 나중에 평상시에는 그 뒤에 자석에 링이 있어서 이렇게 휴대폰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놓고 뭐 화면을 복원하는 용도로도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하시고, 예. 사용하시다가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 오즈모 모바일 4를 그냥 자석을 탁 붙이듯이 붙이면 딱 바로 붙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카메라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공도정님이 뭐가 좀 무거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무게는 3랑 4랑 같은가요? 무게는 제가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무게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한번 볼까요?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무게가 특히 더 무거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스펙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오즈모 모바일 4가 이제 좋아진 점이 액티브 트랙 기능이나 조금 그런 기능들이 약간 개선됐다고 해요. 근데 뭐 크게 오즈모 모바일 3나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이 일단 비싸요. 가격을 보시면은 얘가 우리 오즈모 모바일 3는 13만 9천 원인가요? 샀는데 얘는 17만 9천 원. 4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4, 5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더 얘가 더 비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에 오즈모 모바일 3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굳이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은 이제 신규로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오즈모 OM4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즈모 모바일 3도 그렇고 오즈모 모바일 4도 그렇고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폰, 본인 스마트폰을 꽂아서 써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개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전화 계속 오면 전화가 많이 네, 오죠. 그래서 공기계를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촬영하다가 전화가 오면 영상을 또 녹화를 중지해야 맞아요. 되고 저도 그런 경우 다시 많았습니다. 뺐다가 또 통화하고 다시 꽂아서 또 촬영하고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계를 사야 되는데 공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 거 쓰자니 카메라 화질이 좀 떨어지고 맞아요. 또 새 걸로 준 걸 사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고프로하고 그 다음에 액션캠 같은 걸 많이 써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중기업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액션캠도 쓰고 하는데, 액션캠을 썼을 때 좋은 점도 있죠. 일단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화각이 좀 네. 넓게 나와요. 액션캠이 화각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넓은가요? 네, 교수님? 이제 여기도 고프로도 그렇고, 이 오즈모 액션이라는 제품도 그렇고, 네. 화각이 되게 넓거든요, 얘가. 네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액션캠을 산다면 오즈모 액션캠을 추천을 해요. 고프로보다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회원님들? 왜 오즈모 액션 요 캠을 고프로보다 더 추천을 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짐벌 기능이 더 좋은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고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상을 찍으면 화각이 되게 넓어요. 네네. 그래서 좋기는 한데 네. 이 그 가장자리 부분에 굴곡이 생겨요. 그 광각 약간 카메라 이렇게, 사용할 때 굴곡처럼. 이렇게 휘어요, 네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휘죠. 네. 그래서 실제 화면 같지 않고 약간 왜곡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고프로의 왜곡. 경우. 네. 그래서 그 고프로를 추천하지 않고 이제 오즈모 액션도 왜곡이 좀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고프로보다는 덜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그 광각의 기능 때문에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다른 차이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액션캠은 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을 찍는 촬영할 게 때 적합하죠. 적합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액션캠은 자동 떨림 방지 기능이
전자기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액션캠을 갖고 만약에 촬영을 하면 네네. 계단을 올라가거나 한참 걸어가면서 어떤 장면을 촬영할 때 이 흔들림이 수직으로 없는 거죠. 수직으로의 흔들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아, 액션캠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네, 액션캠에. 그래서 이제 고프로든 오즈모든 똑같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들어가는 느낌, 쭉 빠지는 느낌, 줌인 줌아웃 같이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찍을 때는 사실 얘만큼 수직을 잘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그 밀착 생활형 그런 리얼리티 하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액션캠을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액션캠을 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네. 액션캠에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액션캠은 수직은 잘 잡는데 수평을 수평이? 잡아주질 못해요. 아. 근데 반대로 오즈모 포켓이라는 제품은 수평은 기가 막히게 잡는데 수직이 수직을 어렵나요? 못 잡는 거죠. 아. 액션 뭐 포켓이요. 예, 포켓이. 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즈모 액션캠은 카메라도 일단 크고 네. 그쵸.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부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오즈모 포켓이라는 제품은 되게 조그마하면서도 들고 다니기 편하고 촬영 용도로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짐벌 기능이 없잖아요. 포켓, 저기 오즈모 액션캠이나 네. 고프로는 짐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네. 빠르게 화면 전환이 돼요. 근데 우리는 매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물 촬영할 때는 부드러운 영상, 그렇죠. 을 너무 찍는 빠르게 게- 움직이면 어지럽다고 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는 무조건 매물 촬영은 부드러운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짐벌 기능이 필요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화면이 카메라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즈모 포켓이 3축 짐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네. 오즈모 포켓 충전은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서 오즈모 포켓. 자, 오즈모 포켓은요, 여기 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C 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면 예, 된단 여기다가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러분 그 충전기로 연결해서 요 밑에 부분에다가 꽂으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오즈모 포켓은 저도 실물을 봤지만 그 원장님 갖고 계신 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무게인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 찍기가 무거우면 아무래도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오즈모 포켓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 손바닥으로 비교하면은 한 뼘도 안 되는 정도의 크기에 얘를 이제 전원을 켜서 지금처럼 요렇게 카메라 앞면에 요 카메라 모니터가 있어서 요걸로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죠. 짐벌 기능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요걸로 찍으면 편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작으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에 보면 요쪽 부분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꽂아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더 카메라로 찍는 화면을 넓게 보면서 촬영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제공이 되죠. 네, 스마트폰을 끼워서 스마트폰을 그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액세서리를 설치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오즈모 포켓이 이제 단점이라면 가격이 약간 비싼 거죠. 어느 가격이. 정도나요, 교수님? 얘가 44만 원? 어, 이 본체가 44만 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액세서리가 있어요. 네. 얘는 이제 단점이 또 하나가 가격이 비싸고, 화면을 보면서. 네. 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가격. 44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조정 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대충 가격이 한 4, 5만 원 정도 하죠. 대충 네. 5만 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얘가 단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화각이 좁아요. 네, 화각이 크진, 네, 넓진 않더라고요. 화각이 되게 좁아서 네. 실내를 찍을 때 일정 부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 수 있는 광각 렌즈가 있어요. 자석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광각 렌즈를 하나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렌즈 값이 제가 알기로는 6만에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44, 49, 55만원? 최소 55만원 정도의 비용은 든다. 정품 새 걸로 샀을 때. 네. 근데 이걸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한 35만 원 정도? 예, 판매되고 있는 게. 예, 요 정도가 있나요? 보통 가격이에요. 이 정도 세 개를 포함했을 때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중고가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중고로 사시면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저희 회원님이 한 분이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저는 입금하셨는데 네, 물건이 안 왔다고. 중고나라에서 안전결제라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중고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직거래를 합니다. 직거래. 가서 사지, 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사지, 돈 먼저 보내고 택배로 받는 그런 거는 그쵸. 제가 하질 않죠. 그래서 사기가 또 굉장히 판을 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네. 구매를 하시면 될 것 또 같습니다. 싸게 살려다가 또 많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교수님,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주로 이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매물 촬영이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럼 오즈모 포켓 요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히 매물 촬영이 가능할까요? 네, 오즈모 포켓 정도만 있어도 네. 메모 촬영이 가능하죠. 요새 원장님 찍으시는 게 오즈모 포켓으로 찍으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오즈모 포켓으로만 지금 촬영하고 있고, 네. 평상시에 이제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서 찍는 거는 오로지 오즈모 포켓 본체 하나와 네. 조종힐 딱 요 두 개만 개만 가지고 찍어요. 가지고. 어차피 이제 관광 렌즈는 실내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냥 오즈모 포켓과 조종힐 딱 두 개만 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이제 매물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비를 가지고서 하죠. 관광 렌즈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매물 촬영은, ND 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아, 필터요? 네, ND 피터라는 것은 빛의 노출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촬영할 때, 화질 있잖아요. 네. 1920에 1080 네네. 정도의 화질을 놓고 찍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은 1초당 몇 장을 찍느냐.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영화 같은 거는 25프레임에서 30프레임 정도를 네.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찍으려면 60프레임 정도를 찍는데, 어쨌든 공식이에요. 그걸 FPS라고 해요. 네. 그 프레임을. 그러면 뭐 30프레임이면 셔터 스피드는 거기에 곱하기 2.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60. 60이겠네. 네. iOS는 기본을 100으로 놓고 찍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하니까. 근데 이런 포켓도 그거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자동으로 찍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자동으로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수동으로 해놓으면 네. 더 훨씬 색감이 더 아, 좋게, 달라져요? 더 멋있게 찍을 수가 있죠. 아. 왜냐하면 자동으로 찍다 보면은 얘가 그냥 빛의 어떤 노출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얘가 그 조정을 해버리는데 수동으로 내면 내가 지정해놓은 값으로만 촬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촬영이 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면 차라리 그냥 네. 자동으로 놓고 촬영하는 게 그쵸. 가장 무난하고요. 우리가 카메라를 잘 화질 모르시면. 때문에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메모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교수님, 그럼 이 오즈모 포켓에도 뭐 SD 카드나 이런 걸 껴야 되나요? 아니면 저장 장치가 따로 있어요? 이 오즈모 포켓에 저장 장치가 있어요. 꽂는 곳이 있고요. 원래 그 세트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사야 아니죠. 돼요? 사야 되죠. 그러면은 뭐 마이크로 LCD를 사서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네. 네. 마이크로 SD 저장 장치도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256기가짜리는 얘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고 128기가짜리를 하나 사면 256기가는 아예 호환이 안 되고요? 네, 전에 꽂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128기가짜리를 뭐 많이 찍어도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꽂으면 되는데 가격이 인터넷으로 사면 한 2만 원 정도 안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로 얘네보다. SD 카드를 사셔서 추가로 구매해서 꽂아 그렇죠. 쓰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영상을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저장 장치 그거 하나 정도가 있고 쓰시고 계속 이제 다른 데다 백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워서 쓰시고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 ND 피터 같은 경우는요. 네. 안성우도 조우님이 이제 샀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라고 하는데 오즈모 포켓에 보면 프로 모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 네네. 모드. 프로 모드요? 예, 이제 프로 모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자동으로 된 것을 수동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거기서 내가 화질을 어떻게 찍을 거냐, 4K냐, 아니면은 1920에 1080 UHD를 찍느냐 이걸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이걸 25프레임을 찍을 거냐, 60프레임을 찍을 그러니까 거냐. 말씀하신 대로 수동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정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럼 그렇게 지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25프레임으로 지정했다면 네. 셔터 스피드는 50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수동을 지정할 예, 때 수동으로 공식이라고 지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iOS는 100으로 놓고 네. 그렇게 놓고 밝은 날 딱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딱 가서 보시면 카메라가 하얄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보통은 전문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네. 캐논이나 이런 카메라들은 조리개가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조리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 이게 돌려서 조정하는 걸 돌려서 말씀하시는 조정하죠. 거죠. 네. 근데 이 오즈모 포켓은 딱 이 조리개 값이 f2.0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의 양을 요 필터로 ND 필터로 이제 빛의 양을 조금 많이 줄여주는 필터. 아, 그럼 ND 필터라는 게 빛의 양을 줄여주는 필터라고 네, 생각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빛이 아주 강할 때는 좀 강하게 빛의 양을 줄여주는 필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약할 때는 빛의 그냥 양을 놓고 많이, 찍어도 되거나 네. 아니면 살짝 줄여주거나. 네. 그거를 이제 그걸로 찍는 거죠. ND 필터 관광 렌즈인가요? 근데 ND 필터 관광 렌즈가 아니죠, 교수님. 렌즈랑 필터랑 도 다르게. ND 필터랑 네. 광각 렌즈는 틀려요. 그렇죠. ND 필터는 그냥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용도의 그 렌즈고, 광각 렌즈는 화각을 넓혀주는 게 이제 렌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네. 보통 같이 쓸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찍을 때만 광각 렌즈가 사실 필요하고 야외에서 찍을 때는 굳이 광각 렌즈를 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ND 필터를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럼 ND 필터라는 건 교수님 빛이 강한 야외 촬영에 사용하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으로 촬영할 때 그냥 맑은 날 촬영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D 필터는. 표준으로 촬영 시 화창한 날 쓰는 건 아닌가요? 라고 임지혜 선생님 네, 하셨는데 맞는 그게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빛이 밝을 때 어느 정도. 네, ND 필터는요 광각 렌즈처럼 자석이 딱 붙는 거예요. 아, 똑같아요. 아까 보여준 예, 관광 렌즈랑 광각 ND 필터랑 렌즈처럼 예. ND 필터도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냥 렌즈에다 붙이면 네, 되는 거죠. 오즈모 포켓의 렌즈에다가 톡 붙이면 딱 붙어요. 근데 우리는 매물을 많이 촬영하니까 물론 이제 전원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 ND 필터 같은 게 필요하지만 집 안에 있는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집 안을 찍을 때는 관광 렌즈가 더 필요하지 ND 그렇죠. 필터는 필요 없고. 네, 주로 이제 왜냐면 네. 실내는 더 어두우니까 그쵸. 밝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라이트로 조절하면 되니까 불로요.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토지 쪽이나 야외 쪽에 그 매물들이 많으신 분들은 ND 필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죠. 왜냐면 토지나 우리 원주부동산 천사님, 네. 원주부동산 TV 천사님이 아니고 원주부동산. 천사가 되셨나요? 그 사이에?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주부동산 TV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를 촬영하시니까 네. 드론 찍는 거 외에도 야외에서 이렇게 많이 저 찍으시거든요. 야외 촬영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야외에 있는 그 풀이나 나무나 이런 하늘들 전경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그런 거는 색감을 정말 잘 뽑아주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아, 네, 정성. 본인이 오셨어요. 천사님이 원조 되셨어요. 정성 최은규 죄송해요. 선생님. 최은규님. 갑자기 천사님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아니 뭐가 죄송해요? 천사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도 우리 캐마엔 천사가 많기 많죠. 때문에 네. 천사가 입에 붙어가지고. 네. 네, 우리 최은규 선생님처럼 토지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ND 필터 써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쁘게 그 화면을 잡아줄 수 쓰셨네요. 있거든요. 지금 MD 필터 오즈모 포켓 사용 중입니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아, 그래서요? 오. 네, 잘하고 계신 거죠. 훌륭하시네요. 네. 네네네. 뭐 코끼리 윤영석 선생님이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에게 어떤 방법을 접근하는 게 좋은가? 이거는 이제 영상 촬영 방법이 아니라 이 마케팅 아니면 이게 매물을 그러니까 우리 촬영하기 전에 얘기는 말씀하시는 윤영석 거죠?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네.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안에 내부를 촬영하는데 그렇죠. 좀 그 얘기신 거북해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 건물 같은 건 깨끗한데
살고 있는 아파트는 조금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네. 이걸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건지를 좀 말씀해 뭐가 주세요. 궁금하신 건지 윤영 선생님이 지금 원장님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질문 사항인지 여쭤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질문 같은데 또 두 번째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물건들이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걸 촬영할 때 그게 다 오픈이 되는 걸 싫어하실 때 어떻게 하냐. 그게 후자잖아요. 여쭤보시는 게. 아, 두 번째 질문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짐들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저 짐들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한번 매물 촬영한 것도 네. 보면 이렇게 좀 할머님, 할아버지, 네. 예,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집안 내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올드하죠. 고향의 느낌? 예, 올드해요. 네. 아, 그래요? 임지혜 선생님 전자도 궁금하다고 네. 했는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니, 후자 얘기하시고 전자로 아, 넘어가시면 좀. 네, 자꾸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마시고. 하면 헷갈리니까. 네. 예. 그래서 되게 올드하기 때문에 네. 이제 보시면 제가 한번 요번에 찍으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찍은 네. 영상이 딱 그거랑 딱 맞아요. 지금 되게 올드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주택인데 내부가 되게 올드해요. 겉은 괜찮아요. 겉은 참 이뻐요. 정원도 이쁘고 굉장히 이쁜데 지금 여기 야외 촬영할 때 MD피터 쓰셨어요? 아니. 여기 야외 촬영할 때 ND피터를 안 쓰고 자동으로 놓고 찍었어요. 아, 괜찮네요, 그래도요. 그렇죠. 뭐 자동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죠. 지금 뒤에 보시면 하늘이 약간 뿌였다가 이렇게 또 뿌얘지잖아요. 위에 하늘이. 만약 이 야외 촬영할 때 MD필터를 뒤에다 쓰면 빛의 양이 일정하게 조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빛의 양을 얘가 딱 고정된 값으로만 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양이 일정해서 어디에 야외를 찍어도 근데 동일한 햇빛의 빛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렇죠. 빛의 양이 빛의 달라지잖아요. 양이 줄어드니까 급격히 어두워질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거를 MD필터가 감안해서. 잡아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자, 시간 관계상 내부로 조금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짐이 되게 네, 많잖아요. 짐이 많네요. 네. 근데 요것도 살짝 치운 거예요, 사실은. 찍으시면서. 네, 찍으시면서 정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좀 치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남의 짐이기 때문에 그쵸. 함부로 막 만지고 크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눈에 거슬리는 거는 이제 피하고 찍어야 돼요. 그럼 요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한번 저기 보세요.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위에만 찍죠. 요 천정만 찍고 있잖아요. 네, 짐이 많던가요, 왜 교수님? 그러냐면 너무 많았나요? 요 밑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우리 빨래 있잖아요. 네, 빨래 걸릴 때? 빨래랑 막 이런 게 엄청나게 걸려 있고. 아, 빨래를 거는 곳이, 그러니까 네. 널어놓은 곳이에요? 네, 속옷부터 시작해서 뭐 아. 쫙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촬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다 치우는 것도 또 할머니 혼자 계셨거든요. 네. 근데 할머니 보고 이거 와서 이거 다 치우세요. 저희가 막 남의 속옷을 만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일부러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천장만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천장 위주로. 네, 천장 위주로 찍고 안에는 찍지 않은 거죠. 매물 촬영 시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어느 방향으로 먼저 찍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그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위아래를 틸트라고 하고 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패닝이라고 하는데 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하는 것은 네.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럼 법칙은 없겠죠. 네, 법칙은 네. 없어요. 다만 이제 계속 위에서 아래로 예를 들면 내가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도 위에서 아래로, 다음번 영상도 위에서 아래로, 다음번 영상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면은 네. 중복이 되니까. 너무 지루하겠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갔으면 그 다음번은 좌에서 우로도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위에서 밑에서 위로도 가고 또 어떨 때는 줌인을 해서 좀 당겨주기도 하고
줌 아웃도 좀 하고 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골고루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즈모 포켓에도 줌아웃이 돼요? 아니요. 오즈모 포켓 기능에 줌인이나 줌아웃 기능은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편집 프로그램에서. 아.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카메라가 아니 그 화면을 일부분을 당겨서 확대했다가 확대했다가 줄었다가. 축소했다가 예. 그거를 이제 그걸로 해야 돼요. 편집 프로그램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줌인 줌아웃을 하면요.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또 화질도 별로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은 쓰는 게 좋지 않고 그냥 차라리 이런 거죠. 내가 요 부분을 줌인을 하고 싶어. 그럼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놓고 찍는 거예요. 네. 또는 사진을 찍던지. 네. 사진 한 장을 찍고 사진을 확대해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 동영상 편집 시에 아까 줌아웃을 하신다는 게 그게 동영상 자체에서 안 되고 사진 한 장을 삽입해서 올렸다가 당겼다 하셔야죠. 저는 이제 사진, 이제 그게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네. 저는 이제 촬영을 할 때 네. 사진을 아예 안 찍어요. 네네. 무조건 다 동영상 찍어. 왜냐면 얘를 다시 사진 모드로 전환시키고, 다시 찍고, 다시 동영상 모드 전환시키기 그럼 귀찮아서. 원장님은 캡처를 하시죠? 그럼. 아니요. 그냥 그럼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찍어요. 네네. 멈춘, 순간 멈춘 이렇게 사진. 놓고 그냥 동영상을 놓고 하는 네. 거죠. 그리고 가만히 멈춰놔요. 네. 그래서 한 3, 4초 정도 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네요. 그 다음에 멈추고, 나중에 걔를 갖다가 줌인을 당기죠. 그럼 영상 편집할 때 동영상이 자체도 줌인을 당길 수 있는 거네요? 사진 캡처본이나 사진을 끼워 넣지 않아도?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짧게라도 1초라도 찍어서 걔를 캡처한 다음에 캡처 삽입해서 삽입을 해서 확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확대를 시켜도 되고. 아, 원장님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게 사진 같은 기능이 있겠네요. 한 4초 정도면? 1초만 찍어도 돼요. 멈춰져 사실. 있는 부분이 뭐 1, 2, 있으니까. 3초 찍을 필요는 없고, 아, 네. 1초 정도만 찍어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캡처하는 것도 귀찮아서, 네네. 그냥 이 상태에서 딱 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죠. 한 네. 3초 동안을. 네. 그리고 3초 동안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음. 그렇게 해놓고 다시 스냅샷 하면 또 저장시켜야 되고 맞아요. 귀찮아서. 아, 지금 연주 정성공인 TV, 네. 네. 최영규 선생님이 스냅샷 쓰신다는데 스냅샷으로 해도 되는데 네, 그게 귀찮아서. 귀찮으시니까 네. 아예 그냥 멈춰져 있는 영상을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확대를 찍을 시킨다는 때 거죠. 요 장면은 나중에 확대하는 기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만히 놓고 몇 초 찍어버리는 거죠. 그럼 네. 나중에 거기서 그냥 확대하는 기능만 넣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상도 확대하는 기능을 쓸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얘를 영상을 갖다 놓고 네. 얘를 갖다가 스냅샷 캡처를 그쵸. 또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죠. 캡처를 저장을 시키고 그거를 저장된 이미지가 이거를 불러와서 예, 다시 저장이 되면 얘를 또 다시 선택해서 네, 눌러와서 와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원칙은 그렇게 많이 네, 하시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럼 원장님은 스냅샷 안 찍고 그냥 영상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안 네, 해봐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음. 한 3초 정도 촬영을 한 다음에 네, 영상 자체도 확대가 되는 건가요? 그쵸. 스냅샷 되게 그림 확대하듯이? 그렇죠. 뭐 제가 간단한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진짜 다목적이네요. 갑자기 촬영 기법을 알려주다가 편집 기법까지 들어갔네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다들 스냅샷 기능을 쓰신다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얘를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얘를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 상태로 얘가 10초 동안 계속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루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네. 타임라인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위치 스케일 부트명도라는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와 스케일 정도 2개 찍어주고요. 네. 얘를 끝으로 가요. 네. 그럼 요 지금 현재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얘가 찍어놓은 부분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폭을 얘를 이렇게 해주면 확대가 아, 되겠죠. 이게 확대의 기능처럼 보이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주면요. 네. 그 축소의 기능이 되고. 제가 이거를 눈금선을 좀 그려줘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이잖아요. 점선이. 네네. 요게 실제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러면 보이는 얘를 거네. 예. 이런 식으로 네모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을 때마다 이 위치 스케일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자동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은 상태에서 이동시키고 이렇게 바꿔주면 네.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확대되는 느낌이 나네요. 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찍어서 한 3, 4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얘를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아, 이게 꼭 사진이 아니라도 멈춰져 있는 영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촬영 시 한 커트 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 한 커트? 한 커트 할 때 소요하느냐.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에 클립을 찍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건 뭐 대중이 없죠. 촬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되게 틀리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짧게 많이 찍는데, 얘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의 일부분일 때, 예를 들면 뭐 거실을 촬영하는데, 네. 거실에 어떤 조형물이 있거나, 근데 되게 이쁘다. 네. 그러면 한 2, 3초? 네. 2, 3초 정도? 머무는 시간? 음. 네. 그래서 버튼 누르고 살짝 움직이면서 한 2, 3초 정도 찍고 스톱.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예를 들면 내가 요거를 한 2초 정도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찍는 게 좋아요. 저 편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앞에 영상과 현재 영상에 전환 효과를 줄 것도 계산하면, 네. 그때는 더 오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환 효과를 앞뒤로 넣어줄 걸 계산하고 찍으면, 최소 한 6초 정도 이상은 찍어야 돼요. 그 항은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네, 6초 정도 네. 이상. 왜냐면 앞에 전환 효과 2초, 뒤에 전환 효과 2초 빼면, 실제는 2초 정도만 요 영상이 그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넓게 찍은 다음 자를 수는 있는데, 짧게 찍은 거를 늘릴 수는 늘리려면 힘든. 그때는 슬로우 모션을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제 원장님이 지금 편집 프로그램까지 열어놓으셨는데, 네. 슬로우 모션은 어떻게 줘요, 원장님? 패닝과 틸팅을 동시에 어떻게 하죠? 패닝과 틸팅 동시에 패닝 이렇게 했다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패닝은 틸팅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거고, 이렇게 해야 되나? 패닝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 동시에 어떻게 움직이죠? 동시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 그것도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대각선 기법.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뭐 매물에 따라서.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강의할 때 이제 김희영 강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얘가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작 시 용량이 2GB가 초과되어 제작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편집 어떻게 후 해야죠? 제작 디스크 만들기 제작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용량이 2GB 용량이 초과되면 제작이 안 되나요, 원장님? 아닌데 용량이 그래도 되는데. 아니면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마 컴퓨터에 그렇죠, 저장 용량이 임시 저장을 이제 얘가 저장할 때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어도 얘가 보통 4K까지 영상을 편집하는데, 그렇죠. 저장 용량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태닝과 틸팅은 대각선을 한다면 효과적일까요? 하시는데. 우리 결당님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처음 들으시면 못 알아들어요. 오늘 좀 수준을 높게 말씀드렸나? 그게 아니라 이제 영상이랑 편집을 해보신 분들 아예 위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지금 보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상을 제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계신 분들.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방이란 말이에요. 네. 방인데 내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카메라가 들어갔으니까 정면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 식의 그 다음에 다시 진짜부터?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다시 가면서 한번 보여줬죠. 네. 근데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안 좋다는 거죠.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네. 여기에 딱 와서 네. 한번 딱 촬영을 했죠. 네. 정면을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럼 여기서 커트. 영상 하나를 끝내는 거죠. 아예 커트를 해요? 아니면은 네, 일시 중지를 했다 다시 찍는 게 아니라? 중지가 아니라 그냥 커트. 원장님은 영상을 잘라서 찍으시네요? 녹화했다가 중지. 그러면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쵸.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지고. 얘가 여기서부터 걸어가요. 네.
걸어가서 요 문 앞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일부분만 보이겠죠? 네. 그럼 요 상태에서 스톱. 하나의 영상을 영상 하나 녹화 만들었고요. 중지.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카메라를 왼쪽을 향하게 해놓고 네. 여기서부터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쪽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 그렇게 해서 찍고 하나 네. 스톱.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천정부터 밑에 쪽으로 이렇게 네. 내려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찍을 때 카메라 방향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테이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테이트를 이렇게 밑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찍은 다음에 하나. 그것도 영상 하나. 그래서 요거를 얘 찍은 다음에 요 다음에 얘가 정면에 들어가는 걸 하나 놓고 네. 그 다음에 요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가는 오른쪽 거를 가는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천정에서부터 밑으로 걸 내려가면서 하나 천천히 찍은 넣고. 거를 하나 넣고 이렇게 세 개를 이어 붙여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말씀이시죠? 한꺼번에 그냥 영상 하나에 다 찍는 것보다. 예, 그리고 이제 임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는 거.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찍겠죠. 계단이 있어요. 네.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내모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네. 얘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려가면서 찍어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대각선으로 촬영하는데 무조건 평상시에는 위에서 아래로 찍거나 밑에서 위로 찍거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거나 왼쪽에서 오른쪽 찍거나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을 찍거나.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란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그쵸. 대각선으로 찍는 거는 물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한 물건만 그렇게 찍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제 유튜브 영상 다른 분들이 찍어놓은 걸 굉장히 네네. 많이 어떻게 봐요. 찍었는지 보시려고. 예, 네네. 그걸 많이 보는데 이제 그분들 찍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흉내내서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기둥이 있는데 네. 기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네. 카메라를 빼는 거죠.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둥에서 카메라를 뺀다는 게 기둥부터 찍는다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그런 게 여기에서도 여기 요 영상에도 잠깐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돌려놓고, 원장님. 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처음에는 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나무를요. 예, 나무를 보고 있는데 얘가 옆으로 이 나무에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정원이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영상 기법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데서 꽉 막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빼면서 이렇게 나머지 풍경들을 보여주는 기능. 또는 하늘을 보고 있다가 네,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점점 거. 카메라 내리면서 전경을 보여주는 방법. 네. 또는 밑에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가 점점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네. 전경을 보여주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촬영 기법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예, 네. 촬영할 때.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보시면 여기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빠르게 돌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 바뀌었죠. 네. 이제 거기까지 하고 스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뛰는 거죠. 아까 이게 빠르게 빠르게 돌리는 게 슬로우 모션과 달리 또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게 이게 섞어 쓰시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소리는 제가 제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틀어주면 보통의 되게- 속도죠. 예, 보통의 속도잖아요. 네. 그럼 이게 되게 밋밋하다는 느낌이 그쵸. 든단 말이죠. 네. 그럼 요거를 조금 효과를 주게 되면 적당한 시간을 제가 자를게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자른 거는 줄일 거고, 네. 짧게 자른 거는 조금 넓혀주고. 네, 슬로우랑 또 패스트 그걸 기능을 설명해 주시려고 지금 그러면 자르신 예를 들어서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을 네. 도구에 들어가서 비디오 속도로. 아, 여기서 조절하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현재 1000 얘를 한 5000 정도,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5배. 네. 그럼 얘가 줄겠죠? 그러면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것처럼. 다음에 얘는 비디오 속도. 얘는 1000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낮추면 한 되겠네요. 700 정도 네. 놓고. 굉장히 쉽네요, 이건. 그 다음에 얘는 또 속도를 빠르게. 우리가 왜 매물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뭐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를 할 때 걸어가면서 찍다가 그걸 빨리 돌리는 그런 형태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걸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네. 그래서 얘는 좀 느리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네,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영상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멋있죠? 역동감이 좀 있죠. 밋밋하지 않고. 또 밋밋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매물 촬영할 때, 네. 그냥 한 번에 찍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정문에 들어갔죠? 천천히 현관에 걸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방이 여러 개 있고 거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연속 동작으로 하나 찍는 거예요. 네. 걸어가서, 이제 옆으로 방에 들어가서, 네. 안방 보여주고, 안방에서 보여주고, 네. 다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안방 문만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뒤로 나온다고요? 뒤로 다시 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서 왼쪽에 욕실 있으면 욕실로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욕실만 있다가 다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또 주방으로 갔다가, 다시 주방에서 나와요. 다시 나와요. 위아래 이런 거 틸트 이런 거 틸트 패딩 이런 거 하지 아무것도 말고. 없고, 아무것도 네. 없고, 그냥, 우선은 들고선 그냥 다 찍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다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할 때 내가 현관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을 들어가는 거기까지 빨리 딱 하는 들어간 거죠. 다음에 커트.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찍어야죠, 참. 그렇게 한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방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틸트나 패닝을 줘서 네. 전체를 한번 찍어주거나 또 위에서 아래 위아래로 찍거나 찍고. 하는 거를 찍어요. 다 짤막짤막하게. 그 다음에 내가 문으로 들어가서 스톱해놓고 거기다가 아까 찍었던 거 짤막하게 패닝이나 틸트 줬던 거를 삽입하는 집어넣는 거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다 찍어요? 네. 가서 뭐 하고 아래 위로 다 찍은 다음에 영상을 길게 뽑은 다음에 거기서 자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음. 한 번에 찍은 다음에 네. 옆으로 이동을 해서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찍는데 이 공간을 이쪽으로 가는 게 싫으시면 여기만 딱 영상을 자르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르고 그게 낫지. 영상이 많아지면 이게 무슨 영상인지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편해요. 왜 아, 그러냐면 원장님은 그게 왜냐면 이제 이걸 확인할 들어가서 네. 이제 옆으로 찍죠, 이렇게. 네. 찍고 또 다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그 중간중간에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저 잘라버려야 될 게. 그럼 영상 재생을 처음부터 다 해봐야 돼. 영상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틀면서 요 부분에서 다시 일일이 커트. 보면서 세세하게 자르고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한 번에 찍으면 딱 문 앞까지 가는 것만 뚝 가다가 스톱 딱 해놓고 거기다 두 개 그냥 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르는 시간이 좀 축소하니까. 왜냐면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로 네. 여기 보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영상. 요거 보고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영상 그냥 삽입시키는 네, 거네요. 사진을 보고 딱 두 개 딱 집어넣어서 요거는 그때 찍었지 두 개. 요거 집어넣고 다음 요거는 거실이네. 거실 찍고. 요건 주방이네. 그날 주방 찍어온 걸 다 편집창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조절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삼각대로 좌우나 상하로 회전 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해야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렇죠. 이게 일정한 속도가 아니고 어떨 땐 빠르고 어떨 땐 늦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오즈모 포켓에 보면 조종 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조종 휠을 이용하면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조종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속도가 일정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종 휠이요.
제가 볼 때 한 3단계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바로 최대 빠르게. 네. 그 다음에 아주 살짝만 올리면 아주 천천히. 아, 그게 그다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조정힐이라는 자체가 조정힐에서 내가 손을 얼마나 위로 올리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살짝 말고 조금 더 세게 정도? 그 이제 본인이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해봐야 어떤 속도가 되는지를 알 네.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조금 번거롭다,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얘를 들고선 이렇게 천천히 예.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일정한 속도로. 네. 네.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만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속도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네. 오늘 또 촬영 많이 해보신 분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교수님? 근데 네네. 너무 유용한 질문들. 저도 영상 편집을 많이는 안 하지만, 가끔씩 하는데 저는 한꺼번에 영상을 다 찍거든요. 근데 교수님, 원장님 말씀대로 잘라 찍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럼 편집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메모 촬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풍경을 찍는 거는 네.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메모 촬영은 네. 이게 딱 정해졌던 틀이 딱 있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음악에 맞춰서 비트가 움직이게끔 뭐 빠르게 전환하는 영상을 찍거나 네. 이런 것들을 사실 하기 어려워요. 뭐 활용 많이 못하죠. 왜냐면 메모 영상은 무조건 메모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틀이. 네. 그러니까 메모를 빠르게 전환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보여주고자 하는 방을 막 빠르게 전환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기도 전에 막 팍팍팍 화면에 넘어가게 만들 수도 없고. 그쵸. 화려하게 편집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메모는. 예, 그러니까 메모를 딱 고객이 봤을 때, 아, 저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네네. 속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촬영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게 더 멋있게 만들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예. 멋있게보다는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궁금한 점이 사이사이에 다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길게 촬영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짧게 촬영하시면,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짧게 촬영하면 편집이 쉬우시대요. 네. 김영준 선생님이. 예, 김영준 선생님도 영상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많이 찍으시니까. 찍으시는 분. 지금 네. 질문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쫙 면면을 바라보니까 다 박사님이신데요. 네, 잘하시는 분들만 질문하지 네, 마시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도 질문해 못 주시면. 들으신 분은 저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또 드릴 네. 수가 있죠. 원장님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네, 그러면 될것 5분 같은데? 정도 쉬고요. 네. 쉬는 시간 동안에 네. 추석 체크를 한번 할게요. 네. 캐마 포인트를 주니까 추석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세요. 카페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여기에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생방송 출석 체크라고 있죠. 요거 꼭 한번 클릭하셔서 해주시고 출석 체크 해주시면 캐마 포인트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9월 2일 날 공부법 관련된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유권 해석 질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이 어제 저녁에 나와서 제가 오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질문한 내용들, 여기 있는 것들이 질문한 내용들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될까요, 교수님? 네, 원장님? 읽어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뭐 사실은 어떤 부분은 뭐 해당 등록 관청에 문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대답이 없네요. 예, 직답을 좀 피하고 그냥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는 다 네. 피해서 자기네들 빠져나갈 부분 만들려고 네. 해당 관청에서 문의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한데 어쨌든 우리가 8월 21일 날 공부법 개정되고 지금 달라진 점이 가장 큰 게 하나가 네네. 예전에는 블로그 글을 삭제를 안 해도 되고 네. 거래 완료라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래 완료된 거 삭제하라고 그때 예, 유권 해석 지금 나왔다고 이번에 하셨는데. 삭제하라고 얘네들이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삭제할 필요는 없고 비공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공개 처리. 공개, 비공개, 아니면 서로 이웃 공개, 뭐 이런 걸로 일형하면 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되게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여기
상기 규정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 물건을 삭제하는 이유가 네. 공인중개 표시가 이걸 모르고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요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부러 체결된 물건을 고의적으로 광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결이 안 된, 과태료를 때리기 체결된 위해서 만든 거를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네, 의도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계약 체결한 걸 모르고 딴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상태에 있는 거를 일부러 안 내린 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태료를 이제 때릴 때 네, 불가.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금액을 조정할 것 같은 거죠. 네. 금액을 조정은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안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못 올리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애매해서.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그럼 위한 몰랐다고 우기면 되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알고선 다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거래 완료라고 표시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거래 완료된 물건이라는 거를 명시를 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위배되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유권 해석을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과태료 맞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행정법원에다가 뭐 소를 제기하든지 해당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네. 뭐 그렇게 해야 이거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유권에서 여기 문구가 이게 블로그나 이렇게 인터넷 광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나 이런 광고하는 거 그거랑 같은 건가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광고하는 거는 거래 완료됐으면 거래 완료라고 안 된다는 거죠. 누- 다 삭제죠. 지금 거래 네이버 완료라고- 부동산 광고든 거래 뭐든 완료라고 치고 노출은 되고 그게 안 된다는 안 되는 건가요? 거죠. 다 삭제를 하고 아, 내려야 여기 된다는 문구에 거죠. 있으면 네, 다 내리란 얘기예요 지금.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네. 이게 그러니까 블로그 광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물건만 홍보해라 이거죠. 그죠. 거래 완료됐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얘기를 거래 하는 완료를 쳐넣으면 사람들이 여기 물건이 맞나 보다, 거래를 잘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안 내리고 거래 완료만 쳐넣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래 완료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이거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어요. 왜 거래 완료라고 넣었을 때 안 된다는 건지. 그쵸. 완료됐다고만 표시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완료된 거죠. 그거를 다시 유권 해석을 다시 질문을 해보려고. 이거는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이라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 감각이 없으니까. 그쵸. 임지 이제 그럴 선생님이 수밖에. 블로그 비공개로 그 포스트 하나씩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지수에 무관한가 물어보시는데요. 네,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있어요. 아, 비공개로 하는 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래 완료 얘기한 건데,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개 글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면, 네네. 새로운 글 2개 정도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러면 지수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만약에 올리지 않고 비공개로만 자꾸 이렇게 전환시키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쵸. 연속적으로 올리는 게 없는 상태에서 네. 비공개로 글들이 계속 내려가면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아, 그래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 글 요새 무서워서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새로운 게 어떤 계약이 돼서 내려가면 새로운 글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야 아.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네, 이제 설명 들으셨죠? 예. 저희 쉬겠다고 하는데 질문이 계속돼서 지금 네. 쉬지를 못하는데 지금 9시니까요. 10분만 쉬고 9시 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체크 해주시고요. 이따 뵙도록 할게요. 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진 숨으로 끝없이 나를 태워 놓아도 변한 게 없는 너 또 나를 찾아와 잠 못 이루는 밤을 주고 가지 네가 없는 나의 일상은 웃음 잃은 메마른 땅과 같은 갈증뿐
너의 입술 말투 표정까지 잊을 수가 없는 난 또 너를 찾고 있잖아. 지독한 기억 그 속에 너를 붙잡고 왜 나만 아프지 않냐고. 지난 얘기로 묻어두기에 너무 깊었던 우리라는 걸 알잖아. 이미 네가 돼버린 나를 이제 어떡하라고. 죽어도 난 아닌 거니. 지금도 이렇게 널 찾고 있는데.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 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시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훗날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네, 선생님들 자리 오셨습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우선은 뭐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광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질의응답 하신 거 보니까 된다고 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유권 해석에 들어가서. 아까 그 부분이 아까 빨간색으로 박스 쳐놨던 부분이 네. 있잖아요.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해당 관청에 갔어서 만약 문제가 유권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뭔 소리냐라고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광고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소공이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네. 출석 제거하고 오셨어요? 수수제거 다 하셨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네.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질문이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하든 오즈모 모바일 3로 촬영하든 뭐 어떤 장비를 촬영하든 간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매물 촬영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그게 네. 뭐냐면 화면이 어둡게 나온다는 거. 네네. 어둡게 나온다는 거 고민 안 되세요? 실내 촬영할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고민된다 1번, 나는 고민 안 된다 2번. 3번은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 네.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 3번. 네. 지금 여쭤봤어요, 원장님이. 예, 첫 번째는,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 게 고민된다 1번, 고민 안 된다 2번,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 3번. 네.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촬영할 때는 모르죠, 잘. 그쵸, 찍고 모르죠. 나서 이제 내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노이즈도 심하고, 그 다음에 어둡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네. 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알고 싶으시면 5번. 알기 싫다 6번. 왜 그러시냐, 8번. 약간, 요건
밀당을 좀. 왜 자꾸 밀당을 좀. 이러십니까? 원장님 8번. 네. 아, 다 자. 5번이시라는데요? 궁금하면 8번도 나와요, 대성호트님. 궁금하면 10,000원. 왜 이러십니까? 원장님 궁금하면 아무리 10,000원. 힘들어도. 자, 보세요. 네. 아, 좀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우리 불이웃돕기 성금 하잖아요. 10,000원 여기다 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좀, 예? 대성 오토님도 하셨나, 여기? 여기다가 좀 기부 좀 해주세요, 기부. 아니, 뭐, 나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 좀 도와달라는데. 이게, 그거 아시죠? 불이웃을 돕는 거는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도와요. 진짜 보면, 어려움을 겪어보고, 어려웠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돕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우니까. 설마 저 불이웃이 원장님 아니시죠? 제가 불이웃이 돼 보니까 어려우니까 네. 아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이런 기획을 하는 거고 지금 예,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안 하신 분들 현재 지금 374만 원 모였습니다. 네. 제 목표는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네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네. 뭐 거기에 가서 뭐 K마사지 박상래 원장 외에 뭐 90명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기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세요? K마사지 회원 1동으로 합니다. 네. 제 이름 한 글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거 누구한테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들 이름을 다 빼고 뭐 나 혼자서 뭐 그런 거 싫고요. K마스터즈 회원 1동으로 들어갈 거고 또 여기에 이제 행사할 때 같이 일을 가서 도와주시거나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따로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좀 어려운 이웃을 같이 몸으로 도와주실 분들도 또 저희가 그때 되면 모집을 해서 함께 할 거예요.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요즘 노인 세대가 또 많아지고 있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죠. 독거노인 분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장소는 일산 쪽에 있는 복지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양심껏 해주시리라 믿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궁금하신 하신 분들은 분들은- 제외하고요. 어디다 하냐면요. 여기 내려보시면 여기 계좌번호 있잖아요. 네.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입금한 금액 여기 다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대로 그대로 기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합계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과 여러분들이 낸 이름 제가 안 집어넣으면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여기 명단에 안 적혀 있으면 횡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단 그대로 적어놓고 그 금액 그대로 여기다 써놓고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 밑에 보시면 입금 계좌번호 있죠? 여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본인 성함을 꼭 넣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불이웃 때 아주 잘 쓰도록 하고요. 자,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네, 환하게 찍는 방법. 예, 환하게 찍는다는 게 뭐 100% 정말 예쁘게 찍을 수는 없고요. 완전 환하게 찍을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을. 이 빛이 오는 데를 빛이 오는 데를. 네, 그 네. 무슨 말이냐면 촬영을 할 때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카메라 들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네, 네. 예행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카메라 들고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두워지네? 네. 그러면 그 어두운 부분을 찍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도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방향을 놓고 이 상태로 놓고 찍을 때하고 네. 내가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놓고 찍을 때하고 네.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먼저 찍어 보시고 가장 밝게 나오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촬영을 해야죠. 네. 예, 그렇게 찍으면 좀 더 어둡지 않은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찍고 났는데
너무 어둡다. 네. 그럴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정을 하는 거죠. 그 편집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예, 거죠? 편집 프로그램에서 네. 보정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포켓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포켓 자체로 삼각대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켓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 포켓하고 이제 그 삼각대를 꽂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일반 삼각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 삼각대 놓으려면. 네, 근데 이제 포켓하고 일반 삼각대가 이렇게 바로 그냥 카메라처럼 꽂히지 않으니까 브라켓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꽂을 수 있는 액세서리를 사서 꽂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셨어요. 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고. 네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포켓을 여기다 꽂는 거고요. 이 밑은 보면은 이렇게 네, 홈이 삼각대, 있죠. 예, 꽂을 수 있네요. 포켓을 여기다 꽂고 삼각대에다 얘를 꽂는 거죠. 이렇게. 조금 다르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오즈모 포켓 자체로는 꽂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 보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영상이 있다. 자, 요런 영상이 있다. 근데 얘가 어둡다. 네네. 어둡다고 생각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선택하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까 그 오즈모 포켓 꽂는 맞다. 예. 아니, 저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깜빡깜빡해요. 여기 네. 수정 형상이 있어요. 수정 네. 형상.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비디오 노이즈 제거라는 거 있죠. 네. 요거를 체크해주면, 비디오에 이제 좀 노이즈가 있을 때 얘를, 노이즈를 제거를 해줘요. 노이즈라는 게 원장님 빛하고 약간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둡게 찍으면요. 네.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노이즈를 좀 제거할 때 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명 조정이라는 부분 있죠? 네. 요 조명 조정에 체크를 한 다음에 요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조정해서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상태에서 조명 조정을 해주면 밝아졌죠? 네. 그 다음에 비디오 노이즈 조정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안전장치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아마 요거는 저희가 수업에서 제가 이거를 따로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서. 네,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안전장치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실 건데, 비디오 안전장치는 뭐냐면 얘를 체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모션 수준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틸트. 네. 이게 울렁울렁 오즈모 포켓을 했을 때 수지가, 그러니까 상하가 많이 흔들리는 영상. 네. 그거를 비디오 안전장치에서 모션 수준이 높으면 많이 흔들리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적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 위로 틸트나 아까 얘기한 대로 찍어 온 거를 이걸로 조절해서 좀 덜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조금 거예요? 덜 흔들리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비디오 안전장치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조명을 좀 밝게 할 때는 얘를 체크하고, 네. 요거를 눌러서 밝기를 조정하는 거고, 네. 비디오 안전장치는 이제 흔들림, 모션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얘를 통해서 조금 덜 흔들리게. 그게 완벽하게 흔들림을 잡을 수는 없고요. 조금 덜 흔들리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비디오에 약간 까맣까맣하게 막 번지는 효과. 얼룩덜룩한 거를 제거하는 거. 제거할 때 요거를 써서 노이즈를 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완벽하지는 않아요.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거 제거하는 거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김희영 강사한테 여쭤봐야 될 내용이라서. 네네. 예, 키네마스터에서는 제가 이 기능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지원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여기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네. 여기 이제 색깔이거든요. 눌러보시면은, 자, 색이 잃었던 것을 얘를 조금 왼쪽으로 가주면 색이 약간 푸른색 계열이 나죠?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따뜻한, 붉은색. 예, 따뜻한 느낌. 얘를 왼쪽으로 가주면 약간 푸른색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놓고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렇게 색감을 일부러 주려고. 촬영할 때부터 아니요? 편집할 때요? 편집할 때. 아, 그러면은 그때는 촬영은 기본적으로 했고 편집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편집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줬다는 말씀이. 예, 그래서 일반 영상들은, 우리가 촬영할 때 보면은 색감이 그냥 일반 색깔인데, 요거를 일부러 그런 색감을 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상은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청색 계열을 준 영상이고, 네. 그 다음에 찍을 때 오즈모 포켓은요, 일반 영상이 있고, 시네라이크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네라이크는 지금 얘를 원래 여러분이 가서 보게 되면 얘보다 더 훨씬 진한 색깔이 나오는데, 시네마틱한 색깔, 이 영상 촬영은 영화처럼 보이게. 약간 살짝 물이 빠진 듯한 느낌? 네. 네, 그런 영상을 찍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하고 이 영상을 맞춰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Keep me safe. Keep me safe. Keep me safe. I'm lost without you. Keep me safe. Keep me safe. 이것도 똑같이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오즈모 포켓 본체 하나와 조정휠 2개만 가지고 촬영한 겁니다. 다른 도구 하나도 없이. Keep me safe. Can you feel my heart beat? 선생님, 이거 음악에 맞춰 딴딴딴 할 때 나오는 것도 영상을 자른 거예요? 자른 거. Dangerous waiting for you. 이게 슬로우 건 거고요. 네, 이게 슬로우로 찍는 거. 여러분이 영상은 슬로우로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게 움직여. 이것도 슬로우고. 지금 흔들리잖아요, 위아래로. With you. 이건 보정을 제가 안 하고 올린 거라서. I'm lost without you. 지금 위아래가 살짝 흔들리죠. 네네. 왜 걸으실 그렇고? 때마다 흔들리는 느낌. 사실은 저는 이거 사실 슬로우 모션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빠르게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거죠. 아래 위로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일반 영상 찍을 때는 닌자 스텝으로 걸으면서 찍어야 되는데 보시면 뭐 별게 없어요. 좌에서 우, 우에서 자 이런 거죠. Your words cut straight. 주인공이 나타나셨네요. 아, 제 모습 보여주기 좀 낯설긴 하네. 이거 괜히 넣나 싶기도 하고. 네, 슬로우 영상을 찍을 때는 오즈모 포켓은 슬로우 영상이 따로 있어요. 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반 영상 찍은 다음에 슬로우로 돌리고 싶을 때는 반드시 60으로 찍어야 됩니다. 보통은 스피드가 뭘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면요, 원장님? 아, 60으로 돼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막 정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 촬영은. 자동 촬영했을 때, 그 프레임은 보통 자동으로 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로 찍을 때는 스피드 60으로. 슬로우는 자동으로 120으로 가요. 120으로 한다고요? 네, 얘가 이제 찍을 때는 4배 느린 속도로 촬영되기 때문에 120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촬영은 40이 일반 되나요? 촬영은 네 배. 보통 30? 아니 초기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신다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25에서 30 놓고 쓰는 게 가장 좋죠. 일반 영상 찍다가 옵션 변경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임지혜 선생님 찍으실 때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25나 30으로 놓고 찍으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메뉴를 바꿔놓고 찍으면 그냥 자동으로 120으로 찍어요, 얘가. 그 다음에 다시 일반 동영상 놓고 촬영하면 원래 세팅했던 60으로 돌아가죠. 25나 30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걸 매번 안 바꿔도 돼요.
네네네. 예, 동영상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세팅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네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원장님이 찍으신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위에 삼각대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시고 포켓은 아까 삼각대에 놓고 하는 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까 원장님 보여주신 거. 예예예요. 이거 이름이 혹시 뭔지 이름이 따로 있나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게 오즈모 모바일 포켓 그 액세서리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제가 아마 구매했던 네이버 페이 아마 제가 구매했던 항목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마운트 세트라고. 네. 마운트. 이름이 마운트 기억이 안 나. 세트. 여기 보시면 가격이 9,450원이고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네요. 네, 원장님. 오즈모 포켓 액션 캠 4분의 1 마운트 세트. 요거. 요게 이제 삼각대에 꽂을 때 필요한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액세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요것도 샀는데 고릴라 삼각대라고 해서 그게 아까 보여주신 고릴라 삼각대. 에, 삼각대는 그냥 기존에 선생님들 쓰시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기존 삼각대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이거 고릴라 삼각대는 뭐냐면 요 부분들이 얘가 휘어져요. 고릴라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듯이 예. 그렇게 휘어지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네. 어디 나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구조물이 있으면 셀프 촬영할 때 누가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삼각대가 없으면 못 찍잖아요. 네. 근데 특정 구조물에다가 얘를 묶듯이 이렇게 네. 구부려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오즈모 포켓 얹어놓고 셀프 촬영할 때 이제 네, 쓰는 이렇게 거죠.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릴보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그거를 이렇게 예.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네, 삼각대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가끔 쓸 때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하나 제가 구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관광 렌즈, 요거 관광 렌즈거든요. 네, 아까 그 붙여서 쓰신다는. 네, 관광 렌즈인데 보통은 프리웰 거를 사면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고 네. 6만 원 정도 되고 얘는 좀 싸요. 한 3만 2천 원이고 얘는 해외에서 배송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배송이라 더 빠르게 오고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요거를 제가 구매를 했었죠. 네. 동영상 찍을 때 스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닌자 스텝이라고 말씀하셨던 고릴라 거 삼각대에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는요 되게 작아요. 얘가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크게 보시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고릴라 삼각대라는 게 그 일반 삼각대랑 좀 달라서요. 좀 작은 이렇게 짧아요. 선생님들 지금 찾으러 가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릴라 삼각대는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제 손바닥보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이게 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구, 제 힘으로도 굽혀지네. 이렇게. 얘를 이제 어떤 특정 구조물이 있으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얘를 휘어서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귀여우세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를. 고릴라 삼각대에도 바퀴를 달 수 있나요? 이거는 바퀴를 달 수 있는 이것도 뭐 바퀴를 달려면 달겠지만 다는 필요성이 없겠죠. 필요성이 없. 이렇게 묶어 쓰시는 거예요. 묶어서 여기다가 얘 고정을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다 달아놓고 셀프로 촬영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이제 끝나면 얘를 발을 이렇게 펴서 빼는 거죠. 요럴 때 쓰는 거거든요. 오즈모 3 본체 자체로는 삼각대에 거치할 수가 없어요. 동그란 삼각대에 꽂는 홈이 없잖아요. 바퀴를 달려면 어떤 삼각대 사야 하나요? 바퀴 달린 삼각대 원장님이 올려주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찍어서. 네, 바퀴 달린 삼각대는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퀴 달린 삼각대가 아예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싼 거를 좀 사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싼 거 사니까 바퀴만 사서 여기 달아보니까요. 얘가 회전을 할 때 이 삼각대 넓이에 따라서 얘가 들쑥날쑥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그런 환불 처리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산 게 괜찮아요. 제가 볼 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이거는 삼각대가 이것도 바퀴만 사신 평택 거예요? 고덕신도시 중심에서 바퀴인데
바퀴와 삼각대처럼 돼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요렇게. 부분. 네네. 얘를 펼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 얘를 펼치면 요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바퀴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롤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 그럼 위에 올라가진 건 기존 삼각대를 네, 꽂아놓은 거네요. 요거는 기존 를 삼각대고 꽂아놓는 거. 얘를 여기다가 탁 거치시키고 네네. 요 나사를 돌려주면은 딱 조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여지고 또 좋은 거는 얘와 얘의 넓이 있죠. 네네. 이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길이를 더 넓게도 줄이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것 때 조정이 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굴르지 않게 멈췄을 고정, 때 예, 멈춰야 될 고정하는 때는 얘를 딱 해놓으면 우리 그 카트처럼 딱 네, 고정이 멈춰놓게 되는 거. 고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한 세트예요. 요렇게 세 개가 한 세트죠. 요렇게 연결된 게 하나가 한 세트고 삼각대는 이제 별도로 구매하시는 건데. 그죠. 삼각대 따로 있으신 분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삼각대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웬만한 거 쓰시면 웬만한 거 될것 쓰면 같아요. 다 괜찮아요. 웬만한 거는. 이 바퀴 삼각대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 사셨어요, 원장님? 이게 좀 비싸요, 근데. 이게 12만 원. 살려면 뭘로 검색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이게, 제가 검색할 때 뭐로 검색했냐면요. 삼각대 바퀴라고, 아이고, 바퀴라고 하는, 이래도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호세. 예, 12만 원. 처음에 산 게 요거예요. 아, 바퀴만 있네요, 이거. 예,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여기다 그냥 꽂아서, 아, 삼각대 고정만 꼭, 끝을 끝을 여기다 꽂아서 그냥 쓰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써보시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회전을 할 때, 이 삼각대 각도에 따라서, 네. 얘가, 똑바로, 자유자재로 회전이 안 자유자재로 회전도 안 될 뿐더러, 네. 움직일 때, 네. 얘가, 롤링이 생겨서 도저히 쓸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네. 59,84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산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직접, 거기가 일산 어디 쪽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직접 갔어요, 가서. 아, 직접 꽂아서 보시고 가서 사시려고? 인터넷에서 12만 원에 봤다고 얘기하고, 어. 현찰로 12만 원 주고 바로 카드로, 아. 그래서 긁고 바로 샀는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보시면 제품을. 제가 웬만하면 비싼 거를 잘 안 사고 가성비 좋은 걸 사려고 하는데 잘못 사면은 또 나중에 또 돈이 또 낭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바퀴에 있는 부분이 좀 뭔가 좀 되게 싸구려 티가 나고요. 이 바퀴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산 거거든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네요? 모양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아, 그러네요. 바퀴가 여기가 좀 얘가 견고하게 훨씬 더 보이네요. 견고하고 네. 그래서 이 양 사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사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를 구매를 했어요. 12만 원 주고 산 거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테스트해서 산 건데 이제 요것도 이제 단점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약간 바닥이 울퉁불퉁 하면요. 네. 이 움직일 때 이렇게 떨리는 떨림? 그쵸. 그건 네. 어느 바퀴나 그 있을 것 같은데. 떨림이 있어요. 그쵸. 떨림이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좀 천천히 움직여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고르잖아요, 대부분. 그쵸, 고르죠. 실내는 바닥이 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외부 차량이나 이렇게 뭐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들들들 움직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촬영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밀면 이런 식의 부드럽게 가죠. 상하 롤림이 없이 상하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화면이 약간씩 떨려요. 이게 떨림이 있어서. 근데 왜냐면 저희 강의장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요.
이걸 삼각대로만 움직이셔서 찍은 거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움직일 때 보면 얘는 카페트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어떤 흔들림도 없어요. 떨림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전혀 위아래로는 움직임이 떨림이 없죠. 여기서 갈 때도 보시면 떨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잘 굴러가요. 그래서 그냥 쑥 밀면은 미는 방향대로 그냥 쭉쭉쭉 움직여요. 그냥 위에 삼각대를 잡고 그냥 미시면 네, 미는 삼각대, 것만 되는 삼각대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잡고 그냥 밀면 그냥 쭉 밀려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쵸. 삼각대를 핸들을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민 거예요. 옆으로, 왼쪽에다 놓고 쭉 밀면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삼각대를 돌린 게 아니고, 조종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옆에다 놓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밀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움직인다니까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힘이 안 들고 아주 천천히 밀어도 잘 움직여요. 이 바퀴 설치하시고 그냥 삼각대 자체를 미리신 거래요, 선생님들. 예, 그 카메라나 이런 데 손댄 거 아니시고. 삼각대 손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삼각대 조종하는 거. 좌우로 조종하는 손잡이. 그 손잡이만 잡고 그냥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찍은 영상이라고 네. 하시네요. 줌으로 했을 때 저도 하려고 저도 했어요. 이제 줌으로 할 때는 그냥 아까처럼 영상을 화면으로 당기는 게 더 나을 건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여러 장면을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할 때, 예. 좋죠, 어쨌든. 네, 대성호 스님도 장비 많이 사시네요. 대성호투님도 잘 원장님하고 똑같이 사시는 것 사요. 같은데. 안성홍도 조우님하고 대성호투님하고 몇 분은 네, 뭐 이제 제가 얘기만 하면, 새로운 제품 얘기하면 바로바로 사시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뭐 편집이나 영상 촬영이나 뭐 카메라나 뭐 다른 질문이라 좋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한 조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은데,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투자만큼 봅니다. 예, 포켓은 주면 안 돼요. 네, 포켓은 줌이 안 되더라고요. 포켓뿐만 아니라 오즈모 액션캠도 주면 안 돼요. 네. 액션캠, 포켓 이런 거 주면 안 되고 그건 전문 카메라를 사야지만 줌이 되죠. 네. 그리고 줌이 안 될 경우에는 말씀대로 편집할 때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활용해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 네네. 포켓이 찍어 놓고 이제 딱 보면요 영상이 굉장히 잘 나와요. 생각보다. 네, 잘 나왔더라고요. 네, 전문 찍으신 카메라 못지않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부피가 작아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갖고 다니기 힘들면 네, 못해요. 그 장비를 들고 저도 오늘 뭐 여쭤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그거 지하철 타고 오느라고 고생했거든요. 네, 캐논 카메라 네. 가지고 계신데 네. SD 카드는 어디에 삽입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세요. 옆에 살짝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 삽입을 해요. 네, 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아마 확인하실 걔를 수 있을 한번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고요. 다시 누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요. 그거를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억지로 넣지 마시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SD 128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위로 나온 상태에 넣으면 안 되고 뒤집어서 넣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 들어가요. 핸드폰 연결해서 찍으면 영상이 엄청 크게 폰으로 보여서 이상하던데요. 핸드폰 연결해서 오징어 찍으면 포켓이요? 폰으로 보여서 이상하다는 말씀이 폰으로 보이면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오즈모 포켓에 보이는 화면이 영상에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방송노조님은 손으로 밀어도 잘 안 들어가요. 뭐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256기가는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방송노조님 건 호환이 되나 보네요. 되나 보네요. 네. 근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이효릭 있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아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가 되는지 우리 안성구도 조우님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우님이 사셨던 거 있잖아요. 아, 삼성 거 사시면 된다고 하네요. 예, 삼성 거 256 에보라고 된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카드 삼성 그 마이크로 SD 카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원장님 삼성 거 아니에요? 256 저는 삼성 거 아니고 샌디스크 건데. 아, 샌디스크 많이 삼성 쓰죠. 거 안 사도 돼. 저기 256 거 안 사도 돼요. 126만 사도 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4K로 찍어봐도 네. 뭐 몇 개를 찍어도 절대 뭐 100기가 안 넘어가요. 256하고 126하고 금액 차이 꽤 나죠? 금액 차이가 한 2만 원 2만 원 나나요? 정도 나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잘못 넣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겠죠?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네. 혹시 호환이 안 될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쵸? 거기 넣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장님이 지금 한번 빼보시고 계시는데, 자, 지금, 예, SD카드 좀 빠져 있죠? 이렇게 빠져 있고요. 얘를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면을 볼 때 얘가 이렇게 그 이오르가 써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오르가 써 있는 부분이 앞에 보이면 안 되고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전면 부분에서. 아, 결당님 선생님도 포켓 사셨나 보다. 지금 더 빼서 우리 홈을 결당민님 보여주셔야. 아드님 계세요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 계세요? 그 자녀분들 자녀분 있으면 자녀 찬스를 자녀분한테 부탁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대요. 아, 서울에 있어요. 삼각대로 매물 촬영은 힘들어요. 포켓이 적당하겠네요. 조종인 설명요? 조종인 설명은 지금 하면 한참 걸리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강의를 올려놔도 보질 않으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오즈모 포켓이라는 동영상 마케팅 과정에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오즈모 포켓 항목별 메뉴 사용법, 필수 액세서리 종류와 사용 설명. 오늘 설명해 주신 거 다 써놓으셨네요. 여기 다 있어요. 네. 이 영상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 악세 사실이라고 쓰셨네. 악세 사실. 네. 생각난 김에 고쳐야겠네. 까먹기 전에. 네. 액세서리. 예. 실이라고 다시 원장님 또 잘못하셨어요. 액세서리. 이해해 주세요. 원장님이 조금 제가 요새 유치원을 제대로 못 나와서 오타가 많네요. 네. 네, 영상을 찍어서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영상 보시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다 올려놨거든요. 요거 보시고 하면 조종일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조종일에 대한 설명. 요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게 조정힐이에요. 아까 네모 네, 표시. 네모. 예, 요게 조정힐입니다. 조종일 사용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네. 영상 보셔야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아예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액세서리나 또 매물 사는 방법까지 거기 써드려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혹시 포켓 사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유, 뭐 유튜브 하는데 이거 꼭 사야 되느냐? 뭐 장비 꼭 필요하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속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더 빠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내가 찍는 영상이 맨날 흔들리고 화면도 흔들리고 영상의 품질이 되게 떨어지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유튜버 활동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내 영상을 안 보겠죠. 네.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야 되고 내 주위의 경쟁자와 나는 다른 품질이 좋은 영상을 제공해야 구독자도 생기고 보는 사람도 자꾸 여러분의 영상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사실 뭐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촬영한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오지모 포켓 하시는 게 제가 봐도 너무 가볍고 여자분들이 찍어도, 여자 선생님들이 찍어도 충분히 가능할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장비를 지금 없으신 분들은 오지모 포켓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촬영 장비에 있으신 분들은 좀 활용을 많이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시다가 좀 뭐 쓰시기 불편하거나 바꾸실 타임에는 이제 또 포켓이나 다른 더 좋은 네. 촬영 방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 촬영은요, 요즘은 360도 카메라는 좀 약간 한창 뜰 것 같다가 약간 네. 좀 죽은 듯한 느낌? 떴다가 지금은 또 조용하죠. 그 네. 이유가 360도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용량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편집할 때 웬만한 컴퓨터에서 안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컴퓨터 정말 좋아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에서도 기어 360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의 후속작을 안 만들잖아요. 네네.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예, 그런 많지 거죠.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360도 찍는 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활용을 잘 못하죠. 네네, 저희도 네, 갖고 그래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촬영할 때는 무조건 가볍고 갖고 다니기 편하고 언제든지 바로 꺼내서 여러분 뭐 핸드백 같은 데도 넣고 다닐 만한 크기잖아요. 그렇죠. 포켓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은 거죠.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무게 같은 경우나 이제 부피가 작아질수록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찍지 안 그러면 메모 촬영은 이제 지쳐서 못 합니다. 옛날에 삼각대 세워놓고 카메라 전문 카메라 세우고 거기에 마이크 연결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 세팅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얘를 찍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 그거 다 들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맞습니다. 뭐 메모를 하나 촬영하고 나면 거의 하루 다 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뻗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촬영 못해요.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놀러 가서 그냥 촬영을 이렇게 쭉 그냥 네네. 보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하죠. 그냥 들고 뭐 얘기하면서 가면 되죠. 나중에 음악 목소리 다 빼니까. 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찍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일단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편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많이 안 촬영하게 되니까 번거로워서 촬영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인강사님도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잘 촬영 안 하죠. 활용을 잘안 핸드폰으로 하시죠. 찍죠. 핸드폰을 찍고 많이 활용 안 네, 하죠. 핸드폰으로만 찍고, 왜냐면 핸드폰은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냥 매물 가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그거 가지고 간단 편집하는데. 불편해서. 네, 불편해서요. 네, 불편해서. 예. 근데, 만약에 영상 촬영 장비가 없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 포켓 팔려고 온 거 아니죠? 근데 꼭, 이렇게 많이 그렇죠. 팔 것 같아요. 네. 동영상을 짧게 여러 개 찍는 게 좋아요. 네, 원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길게 한 번에 찍어서 편집하는 스타일인데 짧게 여러 장 찍어서 편집하는 게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네, 아까 그리고 해보시니까 짧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찍어야 또 그 중에서 다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잘못 찍은 것도 나오거든요. 네.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네. 오지모 포켓에 휠 고정해서 외장 케이스에 넣고 다니시면 좋다고 하십니다. 네네네. 네. 자, 질문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안에 영상 안 찍어보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한두 개 찍어보시고, 장비는 이제 추후에 하나씩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비 사신 분들은 저도 활용 못하지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우리 박상래 원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는데요. 요즘 한가한데요. 네, 바쁘다고 맞아요. 하고, 네, 하나도 바쁘다고 안 치고, 바쁜데. 네, 네. 바쁜 척 하시는 우리 박상래 원장님을 네. 모시고 2시간 동안 또 영상 촬영이랑 편집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저희 케마토크에서 원장님 또 너무 바쁘시니까요. 가끔 한 번씩 모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거 많이 해결되셨죠? 금요일인데 또 원장님하고 제 이제 토크 들으시느라 오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점점 날씨 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츠려 있는데 좋은 날들 꼭 올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장이 촬영하다 와가지고, 네. 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저 뭐 하다 죄송합니다. 오신지 압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고요, 선생님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